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, 여러 전문가들의 알렉산더 테크닉 유튜브 영상 발췌본인데요. 이걸 보면서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영상들 속에 사실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가 잘 담겨 있더라고요. 이게 자세나 움직임, 심지어는 우리 생각 습관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정수를 좀 같이 파헤쳐 보죠. 네, 좋아요. 여러분께 좀 와닿는 그런 통찰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게 흔히 생각하는 바른 자세 있잖아요. 뭐 어깨를 막 뒤로 억지로 쫙 펴고 이런 거? 네네,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렇게 하면 호흡도 막히고 몸이 더 긴장된다면서요. 맞아요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핵심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. 습관이요? 네, 예를 들면 서거나 앉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뺀다거나 아, 거북목처럼요. 네, 그렇죠. 아니면 뭐 관절에 그냥 힘없이 기대는 버릇 같은 거요.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이 사실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이나 효율적인 움직임을 방해하거든요. 심지어 어떤 영상에서는 어릴 때 합창단에서 특정 방식으로 호흡하라고 배운 게 있었는데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불필요한 긴장을 계속 만들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와, 그 정도인가요? 진짜 뿌리 깊네요. 네, 그렇죠. 이런 습관을 바꾸는 열쇠로 억제, 영어로는 이니비션이라고 하죠. 그리고 선택을 이야기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하지 마,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늘 하던 대로 반응하는 걸 일단 멈추는 거.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자동 반응 전에 잠깐 뭐랄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느낌. 네, 바로 그거예요. 그 멈춤의 순간. 근데 솔직히 그 정말 찰나의 습관적인 반응을 딱 알아채고 멈춘다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. 물론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. 중요한 건 그 멈춤을 통해서 습관의 고리를 딱 끊어내는 거예요. 아하,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려고 했네. 그럼 다르게 해볼까? 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틈을 만드는 거죠. 틈을 만든다. 네. 예를 들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지금 걷고 있지 않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보는 연습 같은 거요. 네네. 평소에 그 자동적인 걷기 패턴에서 살짝 벗어나서 새로운 감각을 느껴보는 거죠.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계속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들 하죠. 그렇군요. 멈춤이 결국 선택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거네요.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동적 균형, 다이나믹 밸런스라고 하던데 이건 뭐 고정된 자세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와중에 잡는 균형이라고요? 네, 맞아요. 이게 아주 재밌는 개념인데요. 우리가 보통 균형 잡는다고 하면 딱 멈춰서 부동 자세를 생각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왜 슬랙라인 트는 것처럼요. 아, 줄타기요? 네, 완벽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조절하면서 안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. 이때 중요한 게 중력이랑 지면 반발력. 지면 반발력, 리바운드요. 네, 이 힘들을 억지로 막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. 몸이 그냥 아래로 푹 꺼지는 게 아니라 땅을 디딜 때 땅이 우리 몸을 위로 살짝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잖아요. 네. 그 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몸이 마치 스프링처럼 좀 탄력 있게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찾는 거죠. 오, 스프링 같은 느낌 재밌네요. 일상에서 좀 해볼 만한 방법들도 소개됐어요. 네, 있었죠. 뭐 하다가 잠깐 멈추고 틈을 만들어서 발바닥으로 땅을 느껴보라거나 내 주변 공간을 좀 인식하고 호흡은 어떤가 자각해보는 거. 네, 그런 작은 멈춤들이 중요하죠. 그리고 활동적 휴식, 액티브 레스트라는 자세도 있더라고요. 등을 대고 누워서 머리 밑에 책 몇 권 받치고 무릎은 세우고요. 네. 그거 아주 기본적인 연습이죠. 이게 보기엔 간단한데 그냥 누워있는 거랑은 다른가 봐요.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냥 편하게 눕는 거랑은 목적이 좀 다르죠. 중력에 몸을 맡기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몸의 정렬을 찾는 연습이거든요. 근데 사실 가만히 누워서 몸에 집중하려고 하면 잡념이 엄청 떠오르잖아요. 맞아요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. 그렇죠.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.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용해서 아주 섬세하게 안내를 해요. 손으로요. 네. 부드러운 터치를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불필요한 긴장을 알아차리게 돕고 또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움직임의 질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. 아, 경험하게 해준다. 네.
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내 몸 상태랑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. 네, 그 얘기도 있었어요.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엄청 기울어져 있다고 느꼈는데 거울 보니까 완전 똑바로 서 있더라는. 네, 맞아요. 그런 일화가 우리의 몸 감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게요. 그리고 스트레스나 뭐 좌절감 같은 감정이 바로 목이나 어깨 긴장으로 이어진다는 점, 마음이랑 몸이 하나라는 거, 그 심신통합적 접근도 계속 강조되더라고요. 네,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알렉산더 테크닉은 이걸 사이코피지컬 유니티라고 부르죠. 마음 상태가 몸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학습이 잘 일어난다고도 하고요. 좀 차분하고 열린 상태일 때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. 하긴 긴장하면 몸도 굳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테크닉을 통해 몸과 마음이 좀 더 연결되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결국에는 알렉산더 테크닉이 목표하는 게 몸에 밴 그 불필요한 긴장들을 알아차리고 줄여나가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 같은 문제도 완화될 수 있고 움직임 자체가 훨씬 효율적이고 편안해지고. 그렇죠.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탄력성, 아까 말한 그 스프링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네네, 스프링. 그걸 회복해서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테크닉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여러 자료들 보면서 핵심을 짚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자세교정법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좀 심오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죠. 저도 특히 알렉산더 본인이 의지의 발달을 중요하게 언급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. 의지요? 의지력 할 때 그 의지. 네. 근데 그게 단순히 이를 악물고 해야 해. 이런 강제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럼 어떤? 뭐랄까, 좀 더 명확하고 구조화된 생각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.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. 생각의 행동을 이끈다? 네.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동작들 있잖아요. 앉고, 서고, 걷고. 네. 거기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? 그 자체가 단순히 몸 사용법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. 우리의 그 집중력이나 또 삶을 대하는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다시 조율하는 더 큰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와. 뭐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